존경하는 심재철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과 긴급 현안 질문을 시청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출신 남인순 의원입니다. 지금은 춘삼월이지만 출래 불사춘입니다. 민생경제 파탄으로 소상공인들은 IMF 때보다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고 실업 대란으로 청년들은 헬 조선을 외치고 있습니다. 현안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국무총리와 기재부 장관에게 질문할 사항이 많았는데 출석을 하지 않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기재부 차관 나와주십시오. 차관님. 네. 지금 그 생계형 가계부채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미국 금리 인상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오르면 지난해 150만 가구가 넘어선 그 한계 가구들의 상한 불능 위험이 이제 높아지게 됨에 따라서 굉장히 사실은 한국 경제 위기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네, 미국의 금리 인상에서 저희가 이제 관계기관에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새벽에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가계부채가 총량이 지금 1,30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작년 말에 이제 1,340조인데 예년에 비해 이제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개선 조치를 해서 은행권은 괜찮은데 이제 이 비은행권 중심으로 증가폭이 아주 높아져 있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저희가 이제 가장 중점을 두는 건 일단은 증가율 자체를 한 자릿수로 줄이자. 두 번째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과정에서 그 한계 가구들이 이제 특히 또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래서 시중금리가 인상이 되는 과정에서 그 한계 가구들의 어떤 서민정책 자금을 공급한다든지 그다음에 이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연체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라고 하는 부분을 매주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것이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량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럼 현재 90%가 넘지 않습니까? 이걸 몇 프로까지 줄일 계획이십니까? 글쎄, 지금 뭐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퍼센테이지를 제가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하고요. 일단 증가율, 어차피 이게 경착륙이 돼도 문제이기 때문에 연착륙이 돼서, 그러니까 어떤 경제의 주름살이 가지 않고 한계 가구에게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또 위험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까지 한 2자릿수 증가를 했거든요. 증가율이. 그래서 올해는 1자릿수 증가로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총량 관리가 정말 필요한데요. 미국의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났을 때 99.9%에서 79.2%로 낮췄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가계부채를 우리나라도 90%대에서 70%로 낮추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목표를 선정을 해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그 장기 연체 채무 감면 이걸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이자율 상한을 제한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이자율 상한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금리에 있어서의 어떤 상한을 두는 방법보다는 여러 가지로 저희가 특히 한계 그 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전환 대출을 한다든지 해서 사실 금리 요단을 줄여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총량 관리에 대한 목표를 분명하게 세울 거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요. 기재부 차관 수고하셨습니다. 네. 외교부 장관 나와주십시오. 오늘 장관님은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서 차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박근혜 정권은 특히 그 외교와 안보마저도 이제 실패를 했다고 보는데요. 특히 대일 외교에서 그 무능을 드러내서 그 일본의 그 법적 배상이나 진정한 사과가 없는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과 합의는 상당히 저는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1228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국민 여론조사한 결과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 작년 1월 달에 나온 그
국민들의 의견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작년에 비해서 좀 더 부정적인 여론이 늘어난 건 알고 많았던 계십니까? 그 사실을 예, 알고 작년 있습니다. 1월에는 58%가 재협상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었는데 지난달에는 70%까지 늘었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피해자들 중에서 그 합의에 반대하면서 거출금 수령을 거부하는 할머니들도 계신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상황이 이런데 그 지난달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외교부 장관께서 인터뷰한 거를 보면은 할머님이 원하신 것들 또 단체가 원하는 것들을 사실상 다 이뤘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마 그 TV 프로에서 외교부 장관이 설명한 내용은 예를 들어서 일본 정부가 이 책임과 사죄 의사를 표명을 했고 또 그러한 책임과 사죄 의사를 표명하는 걸 실천하기 위한 조치로서 일본 정부 예산으로 출연을 해서 재단을 만들고 사업을 실시한 점 등을 아마 설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날 방송에서요, 그 화해치유재단 김태원 이사장이 녹취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들을 만나서 마치 돈을 받아 협상이 시작이 되고 사과도 받아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현금 수령을 강요하다시피 하는 그런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네, 그 TV 프로그램은 봤습니다. 예. 이런 것이 과연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보십니까? 12월 28일 합의 자체에 대해서 또 그 이행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만족스럽지 않은 면이 있다는 그런 여론에 대해서는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소녀상 관련한 문제인데요. 그 당시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단체가 설치한 것이라서 정부가 왈부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장관은 부산시장, 부산시의회, 부산동구청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부산시의회가 개정을 추진 중인 조례에 대해서 외교 공간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 예약 및 관행을 충분히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사실상 압력 행사를 한 거죠. 이 부분은 사실 지방자치단체 고유 권한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소녀상 건립 자체에 대해서는 정부도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공문 왜 보내셨습니까? 다만 이제 그 소녀상을 설립하는 위치와 관련해서 그 소녀상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장소가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서 그럼 소녀상 자체가 공간의 위험과 안녕을 해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소녀상 자체가 있다고 그래서 공간의 뭐 안녕 위험이 즉각적으로 해쳐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소녀상은 제가 부산의 소녀상을 가봤습니다. 소녀상은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이를 부인하고 이전 철거라고 하는 일본 정부와 이에 같이 방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는 외교부의 이런 행태는 과연 정말 대한민국의 외교부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계속 공문 보내실 겁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보내실 겁니까? 일단 그 공문을 보내고 나서 저희가 뭐 다른 공문을 보낸다든가 하는 조치를 취한 적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안부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저희가 삼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딘지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보자는 취지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문을 분명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민간단체가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왈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외교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이나 독립성까지 훼손해 가면서 공문을 보내는 행위는 중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지난번에 공문을 보내고 나서 그 이후에는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중단해 주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국방부 장관 나와 주십시오. 예, 장관님, 저는 여성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전쟁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를 합니다. 제가 전쟁에 대해서 절대를 반대하는 건 앞에서 제가 위안부에 대한 질의도 했지만 결국 전쟁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부분이 여성과 아동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단순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평화를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보가 민생이고
또 민생의 안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세상에 전쟁을 남녀를 털어서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는 평화를 위해서 전쟁에 대비하라고 하는 경구를 새기면서 우리의 임무를 군은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철학에는 동의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국회의 별도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셨죠?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사안으로 저희들은 네. 국회에서 확인하고 동의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주둔군지 협정에 따라서 추진하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성주의 사드 포대 배치는 새로운 미군 기지를 건설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적인 함의는 필요하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새로운 미군 기지를 만들어도 그 미군 기지는 우리가 주한미군 지휘협정에 그러한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국회의 동의를 받은 그러한 또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만든다 하더라도 국민적인 합의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예.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사드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북한 미사일 방어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있고 또 중국의 반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쨌든 득보다 실이 많은 것이 아니야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국민들 내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드 배치 진행을 일단은 중단을 하고 사실 이것이 국익에 유리한 일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감론을박을 국회에서 충분히 검증하고 비준에 대해서 뭐 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동의를 받는 거 이런 부분은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저는 어떤 유형의 동의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선뜻 안 됩니다만은 이 문제가 벌써 1년 8개월 이상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의견이 계셨고 또 정부의 입장 개진도 있었고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중국의 반발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채택한 그런 정책을 뭐 포기하거나 지연하거나 할 그런 사항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국회에서 논의를 보고를 하고 여러 가지 그 쟁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그러면 금년 말에 사드 배치 계획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5월 말로 앞당겨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국방부의 어느 누구도 5월 말에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일관되게 금년 내에 사드 배치가 목표다라고 얘기하고 내입니까? 있고 네. 그 범위 내에서 사드 배치를 하는 목적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것인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고 그것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의 대응 조치도 좀 작전 운영을 가속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그러면 논의를 그 추진하고 사드 있습니다. 배치가 연내하기로 했는데 지금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드 배치가 앞당겨진 것이 미국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 측에서 요구한 것이 사실인가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요구라기보다 네. 우리가 이 사드 배치 문제는 한미 동맹의 이름으로 결정되었다라고 작년에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도 같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대로 이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지가 확보가 되고 부지 공여를 위한 여러 가지 절차, 그를 비롯한 뭐 시설 공사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또 미 측으로서는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무기체계나 장비의 전개 이런 것들이 시간을 두고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작년에 12월 20일 날 환경영향평가를 이제 대형업체로 선정하셨죠. 예. 환경영향평가. 그래서 지금 실무 작업이 진행 중인데 그 한미 협의를 통해서 공여 면적이 확정이 되면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예정이죠. 지금 환경영향평가 진행 안 됐죠. 그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는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국민의 안전 또 많은 우려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법을 준용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시기를 좀 당기기 위해서 작년 말부터 해서 뭐 특별히 법규에 저촉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향평가 하는 거 좋은데요. 그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사드 발사대 차량 2대에 일부 장비를 오산 기술을 반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뭐 미치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환경 영향 평가가 그 공여 면적에 대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우선 사드 발생 때부터 들어온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서둘러 이걸 갖고 오냐 이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탄핵 전국을 사드 전국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뭐 의심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의심이 합리적으로 들 수밖에 없죠. 그런 그 탄핵 전국에 사드 포대를 전개해서 거기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또 우리 군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수행하는 일을 그러한 정치적인 일과 연계시키지 않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도 안 됐는데 먼저 사드 포대 그 일부 장비만 발사대만 들여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있는 거고요. 지금 미국이 한반도 요구하는 사드 배치는 영남권의 성주 한 곳인가요? 아니면 다른 곳도 있나요? 현재 한 곳입니다. 호남권이나 강원권에 대해서는 포대 요구는 없었습니까, 분명히? 예,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사드 배치와 운용에 소요되는 그런 재정 부담에 대해서 미국 정부와 어떻게 합의를 하셨나요? 제가 그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뭐 참 많은 그 회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사드의 무기 체계의 구입 비용, 운용 비용 이런 것들은 전부 미측이 담당하고 우리 한 측은 소파 규정에 의해서 부지와 기반 시설만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한국 정부가 부담에 대한 사항은 부지와 기반 시설뿐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장관님께서 그 이후에 이런 어떤 역할 분담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국회에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책임을 지시고요. 뭐 그 사드 전개와 관련된 비용 문제는 제가 지금 의원님께 답변 드린 요지로 뭐 여러 국회에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드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누가 사는 거죠?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네. 지금 대한민국에 예.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네, 미군이 있죠.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것을 사드가 그 남쪽에 전개가 되면 수도권에 더 좀 조밀하게 배치하겠다는 것이고 새로 구입은 우리 없는 한국군이 거죠? 가지고 있는 네. 패트리어트가 구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최신식으로 이렇게 개량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량하는 작업을 하면은 정부 재정이 들어가겠네요. 그건 뭐 우리 군의 자산이니까 우리 군의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사드라고 하는 부분이 수도권 방위에 있어서의 어떤 취약점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추가로 배치하고 거기에 그걸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또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 관련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정말 적극적인 평화라고 하는 거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계속 정부가 고수할 것이고 전술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뜬금없는 얘기죠.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뭐 그것은 제가 뭐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아니 그동안 저희가 그 표명해야 원칙에 따르면 있을 수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정부는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고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한미 북중 간의 회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적극적인 평화 조치도 좀 취해달라.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진정한 봄이 오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기장 출신의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